안녕하세요. 오늘 정신분석의 뜰 락강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락강이 얘기하는 결의의 3단계라고 있어요. 결의의 3단계. 그 결의의 3단계라는 건 좌절, 박탈, 거세라는 3단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좌절과 박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좌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엄마가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조금 실수 또 부족함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양육할 수는 없잖아요. 때를 따라서 엄마가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데 젖을 늦게 해줄 수도 있고 또 아이에게 뭔가를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굉장히 불친절한 태도 또는 아주 바쁜 손길로 아이의 요구를 대응할 때, 응대할 때, 그럴 때 아이들은 엄마의 그런 거친 손길이나 엄마의 짜증 섞인 목소리나 엄마의 날카로운 응시나 엄마의 때늦은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는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좌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좌절을 느낄 때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뭐냐?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전능한 존재가 아닌데? 라는 어떤 엄마의 부족함, 엄마의 어떤 결여에 대해서 아이는 지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엄마의 결여나 엄마의 부족함에 대해서 아이가 반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엄마의 기쁨조로 헌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락강의 용어로는 아이가 자기를 팔룻으로 엄마에게 바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신 스스로를 엄마의 팔룻으로 구성한다. 다시 말하면 엄마의 기쁨조 되겠다는 얘기죠. 엄마, 아이고 뭔가 기분 나쁘세요? 실수하지 말고 나 잘 돌보세요. 때늦게 그렇게 대응하지 말고 제때 나를 좀 잘 돌봐주세요. 나에게 부족함을 될 수 있으면 보이지 좀 말아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엄마의 팔룻으로 바치는 거예요. 엄마의 기쁨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이는 엄마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이 바로 캐보이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엄마로부터 어떤 좌절을 느낄 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아이가 엄마로부터 좌절을 느낄 때 아이의 무의식 속에는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 아니 당신은 나에게 도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그런 거친 태도로 또는 바쁜 손길로 나를 돌보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나에게 원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게 바로 무의식적인 질문입니다. 캐보이라는 얘기죠. 이 캐보이라는 것이 바로 아이가 엄마에게 던지는 무의식적 질문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도대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 요구를 들어드릴 테니까 나에게 좀 말 좀 해보세요. 내가 당신의 기쁨조가 되기로 결단했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면 내가 당신에게 제대로 된 기쁨조 역할을 해드릴게요 하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엄마도 자기의 결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질문하는 아이도 엄마로부터 정확한 대답을 결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좌절이라는 개념에서 엄마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은 엄마들의 자녀 양육에는 어느 정도의 실수가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갖지 말란 얘기예요. 오히려 그 양육에서 엄마가 죄책감을 가지고 양육을 하게 되면 더 잘하려고 애쓰게 되면 아이가 오히려 더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더 애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와의 밀착 관계를 강력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더욱더. 예. 그러니까 아이에게 좌절을 줬다고 해서, 또는 아이의 그 양육에 좀 뭔가 실수를 했고, 잘못된 점이 있고 좀 미숙한 점이 있다 해도 엄마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갖고 연연해하지 마세요.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엄마의 양육 실패 또는 실수 또는 부족함, 이런 것이 아이의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의 삶에 그 좌절에 대한 면역성을 오히려 더 키워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아이를 좌절시키는 점에 대해서 그렇게 죄책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도 아이가 자기가 엄마를 기쁘게 하는 팔로스로 자기를 바쳤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엄마의 결여가 결코 메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이는 알게 되고, 여기서 또 한 번의 좌절을 겪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엄마의 기쁨조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도 엄마의 결여, 즉 엄마의 부족함, 엄마의 어떤 구멍이 메워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는 좌절을 해야 돼요. 예, 그것이 바로 결여로 가는 정상적인 길입니다. 거세로 가는 정상적인 길이에요. 예. 그 다음 박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엄마는 자신의 결여를 아이를 통해서 메우려고 하는 심리적, 무의식적 욕망이 있어요. 모든 엄마들은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결여, 자신의 삶의 부족함, 자신의 심리적인 허탈감, 자신의 정서적인 공허감, 우울증, 이런 걸 채우려고 하는 그런 그 무의식적인 기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아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을 엄마의 기쁨조 노릇을 함으로써 엄마의 그런 그 결여를 채우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강력한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의 욕망과 아이의 욕망이 만나면 여기에 강력한 엄마와 아이의 유착관계 또는 애착관계, 강력한 향유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세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아이는 엄마의 심리적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데, 엄마의 욕망과 아이의 욕망이 강력하게 결합돼 버리면 아이는 엄마의 심리적 품을 떠나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여기에 작용하는 아버지가 바로 상상적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엄마에게 주의를 준 것도 아니고 아이에게 주의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엄마와 아이의 상상 속에 있는, 환상 속에 있는 이 아버지가 엄마로부터는 아이라는 상징적 팔루스를 박탈하게 되고, 아이로부터는 엄마라는 욕망의 대상을 박탈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상상적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이게 바로 결의의 3단계에서 박탈이라는 단계에서 작동하는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아버지의 기능이죠. 이러한 상상적 아버지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엄마는 아이를 놓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를 자신의 팔루스, 자신의 그 심리적 공허, 정서적 공허를 메우는 대상으로 삼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얘기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향유의 대상인 엄마를 심리적으로 포기하는, 심리적으로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상상적 아버지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엄마로부터는 상징적 팔루스인 아이를 박탈하게 되고, 아이에게서는 아이의 향유의 대상인 엄마를 아이로부터 박탈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상적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이 단계가 바로 박탈 단계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바로 이 좌절 단계와 박탈 단계를 통해서 거세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세 단계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고, 거세에는 굉장히 복잡 다단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거세 개념은 상세하게 좀 쉽게 다음 시간부터 한번 다뤄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좌절, 박탈이라는 두 결여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박탈이라는 단계에서 엄마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아이가 엄마에게 심리적으로 자꾸 달려들어요. 엄마의 심리적 품으로 달려들어요. 예를 들면 엄마를 껴안는다든가 엄마하고 같이 자려고 한다든가, 다 큰 아이가 6살, 7살 이상 된 아이가, 혹은 뭐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가, 혹은 중학교를 들어가고 있는 아이가 엄마를 껴안는다든가 수시로 껴안는다든가 엄마 옆에서 자려고 한다든가, 또는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 엄마에게 꼭 물어봐서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그 현상이 있다면은 아이가 엄마의 심리적 품을 떠나지 못한 즉 박탈 경험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엄마가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심리적 거리두기. 부드럽게 아이가 접근하는 것을 이렇게 밀어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뭔가를 물어봐도 그거 네가 혼자 고민하고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잖아. 한번 네가 해봐. 이렇게 대응해 줘야 되죠. 네. 그런 그 엄마의 역할이 이 박탈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그 팔루스라는 그 얘기를 했죠. 아이가 자신을 엄마의 결여를 메우는 팔루스를 바치려고 한다는. 이 팔루스 개념은 굉장히 락강 개념에서 중요한 개념이고 거세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개념인데, 간단히 말해서 팔루스라는 것은 결여의 기표예요. 결여의 기표. 내가 뭔가 결여되어 있다.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기표가 바로 팔루스입니다. 또한 팔루스는 상상적인 의미에서는 결여를 메우는 어떤 기표예요. 내 부족함, 내 공허함, 내 어떤 그 모자람을 갖다가 메우려고 하는 어떤 기표예요. 예를 들면 돈, 권력, 섹스, 명예, 인기, 세상 권력, 힘, 이런 것들이 모조리, 이런 것들이 인간 주체의 결여를 메우고자 하는 대상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상상적 의미의 팔루스입니다. 그러나 팔루스의 원래 뜻은 내가 결여되어 있다. 나는 결여된 존재. 나는 뭔가를 중요한 거를 상실한 존재. 나는 그 상실과 결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지시하는 하나의 상징적 기표. 형식적 기표를 말하는 게 바로 팔루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팔루스라는 것은 대상 A와 거의 흡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상 A도 주체의 결여를 의미하는 그런 기표죠. 대상 A라는 것은 바로 주체가 결여되어 있음을 지시하는 하나의 기표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대상 A라는 것은 주체가 자신의 결여를 메우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어떤 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돈, 권력, 명예, 섹스, 인기, 또는 세상에서의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대상 A, 주체가 자신의 결여를 메우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대상 A의 개념은 실제적인 의미도 있어요. 근원적인 상실의 어떤 대상, 내가 근원적으로 상실했다고 지각되는, 무의식적으로 지각되는 대상, 어머니의 젖가슴, 이것을 그 실제적 의미의 대상 A라고 해요. 이러한 실제적 의미의 대상 A는 그 주체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으로서의 대상이죠. 이 대상 A, 팔루스, 이 개념은 이제 거세 개념에 들어갈 때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됩니다. 오늘은 결여의 3단계 중에, 락강의 결여의 3단계 중에 첫째 단계인 좌절 단계, 둘째 단계인 박탈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좌절 단계에서 엄마가 주의해야 될 점, 좌절을 좀 이렇게 죄책감 갖지 말고 좌절을 좀 이렇게 편하게 아이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박탈 단계에서는 아이가 엄마에게 심리적으로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좀 이렇게 밀어내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